안녕하세요. 2달 전 파혼한 여자입니다. 여기 분들 보니 파혼하신 분들 많은데 저처럼 웨딩 사진까지 다 찍고 쪽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웨딩홀, 스드메까지 다 예약한 상태에서 스튜디오 촬영하던 중 파혼했어요. 그래서 위약금 문 것만 해도 1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신혼집 계약하기 전에 끝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100만 원 정도야 인생의 교육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파혼한 이유는 다름 아닌 공주병 말기 예비 시모 때문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중간에서 바보처럼 군 전 남친 탓도 있긴 한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그 아줌마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써볼게요. 회사 점심시간에 몰래 쓰는 거라 두서가 없어도 양해 부탁드려요. 전 예비신랑, 편의상 남친이라고 쓰겠습니다. 남친이랑 저는 1년 반 정도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둘 다 양가 사정도 비슷하고 버는 돈도 거기서 거깁니다. 여기 잘 사는 분들도 많고 학벌, 직장, 후덜덜하게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저희는 진짜 평범해서 스펙 비교할 것도 없네요. 아무튼 그렇게 평범한 커플이지만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결심했겠죠.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찬터라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야기가 이어졌고 정말 보통의 커플들처럼 스무스하게 양가 허락받고 결혼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조금 특이한 건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살림을 합치는 게 아니라 한 반년 정도 따로 살다가 신혼집을 마련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유는 구구절절 다 쓰기도 뭐해서 그냥 간단히 돈 때문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신혼집을 미리 구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다 그렇듯이 일단 웨딩홀부터 잡아야 했기에 결혼 날짜도 상견례 전에 잡았고 좋은 날짜, 좋은 시간대로 예약하려고 바로 웨딩홀부터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드메까지 패키지로 같이 예약을 해뒀죠.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게다가 저희가 결혼하려고 하는 시기가 결혼식 성수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강 스케줄을 잡아놓고 양가의 인사를 제대로 드리게 됐죠. 사실 남친은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밥도 많이 먹었고 저희 부모님이랑도 안면을 튼 상태였어요. 저는 예비시댁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 저는 조금, 아니 사실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현관 입구에 어떤 여자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어머님 젊으실 때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젊었을 때 무슨 잡지 모델도 하고 유명하진 않지만 광고도 찍고 그러셨다네요. 그렇다고 연예인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게 활동을 한 1년 정도만 하시다 바로 접고 평범하게 일하셨다더군요. 아무튼 그런 어머님이셨는데 젊었을 적 광고 찍었던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는 거의 실물 사진 수준의 크기 액자로 현관 앞에 걸어 두셨더라고요. 조금 특이하다 생각은 들었지만 티 내지 않고 남친 집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고 남친 부모님도 살갑게 웃어주시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던 건 식사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버님이랑 남편은 음식을 거의 안 가리시는데 어머님은 먹는 것에 호불호가 강하시다며 어머님 전용 식판이 따로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상은 따로 차려주시고 어머님은 조금 옆에 떨어져서 식판에 옮겨 담은 음식들을 드시는데 자세히 보니 샐러드랑 두부 같은 채식 위주로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길 예비 며느리 온다고 내가 오랜만에 소고기도 좀 굽고 전도 부치긴 했는데 앞으로 우리 집 오면 이런 거 못 먹을 거야. 내가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 냄새도 나고. 그리고 살찌잖아. 난 살찌는 거 너무 싫어서 평생 관리하거든. 그런데 우리 새아가는 혹시 따로 다이어트 같은 거 해? 너무 늘씬하고 이쁘다. 하시며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따로 다이어트는 안 하고요. 원래 좀 마른 체형이라 살이 잘 안 쪄요. 어머.
그러니? 하긴 나도 젊을 때 좀 그렇긴 했지. 하시면서 뭔가 기분이 나쁘신 듯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남친이 말하기를 어머님은 살이 잘 찌는 스타일이라 삼시세끼 식단으로 관리하시며 다이어트만 20년 가까이 하셨다네요. 그래서 고기도 한 달에 한두 번 드실 정도고 워낙 잘 안 챙겨 드셔서 골다공증도 왔는데 그렇게 식단 조절을 심하게 하신답니다. 제가 걱정이 돼요. 어머님, 건강이 최고죠. 그리고 관리 안 하셔도 어머님은 여전히 미모가 뛰어나실 것 같은데 많이 드세요. 라고 한마디 했는데 어머님은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쁘신 듯 어머, 넌 내가 살쪄서 뒤룩뒤룩 굴러다녔으면 좋겠니?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이라 그런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 왜? 내가 혹시라도 건강 안 좋아져서 아프면 병수발이라도 부탁할까봐 그래? 하시며 억지로 깔깔 웃으시는데 눈은 저를 매섭게 노려보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쳐서 입맛이 딱 떨어지더군요. 그 이후로 어머님은 거의 말씀이 없으셨고 아버님이랑만 간간히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 같은 거 상의 들이다 왔습니다. 제가 남친 집에서 나오며 남친에게 나 어머님한테 무슨 실수한 걸까? 어머님 기분이 좀 나쁘신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남친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니,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좀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남친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엄마한테 사과 좀 해줄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사과? 왜? 어머님이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다고 하셔? 아니, 자기가 밥 많이 먹으라고 한 게 너무 언짢으시대. 뭐라고? 나는 그냥 어머님이 고기도 안 드시고 그러셔서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나도 자기 마음 알지. 그런데 엄마는 좀 받아들이시기에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 왜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런데 그 말도 듣고 보면 일리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 좀 지적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자기도 그 자리에서 나한테 말을 좀 해주지. 내가 아까 집에 올 때는 아무 실수 안 했다고 괜찮다고 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아무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과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다 잘 넘어갈 것 같은데. 부탁 좀 할게. 이번만 잘 넘어가주면 나도 엄마한테 얘기 잘해서 서로 갈등 없도록 노력할게. 응? 알겠어. 남친 말을 들어봐도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기분이 나쁘시다고 아들한테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라니 제가 정말 실수한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는 제가 진짜 실수한 건 줄 알고 창피해서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한답시고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었죠. 그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뾰루퉁하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다음부터는 나더러 많이 먹으라 적게 먹으라 그 어떤 요구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넌 살이 안 쪄서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 되게 예민해. 알겠니? 하시고 딱 끊으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친은 제가 예비 시모한테 사과했다는 것에 엄청 고마워하더군요. 저는 좀 황당했기 때문에 남친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큰 말실수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오해하신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남친도 알겠다고 거듭 대답했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인 줄은 모르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몇 주 뒤가 저희 웨딩 촬영이었습니다. 남들은 웨딩 촬영 앞두고 다이어트다, 시술이다 뭐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그런 시술 받는 걸 좀 부질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흔한 보톡스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히 다이어트 할 만한 체중도 아니었어요. 원래 좀 말라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희 촬영할 때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리마인드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러시면서 찍을 수 없냐고 저에게 물으시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하며 둘러대고 끊었습니다.
남친에게 전화하니 어머님이 그러셨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그러면서 같이 찍는 것도 재밌겠다면서 본인이 스튜디오에 물어보겠다 끊는데 제 생각은 왜 안 하나 싶어서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래서 그 일로 남친이랑 좀 다퉜는데 남친이 말하기를 본인 부모님이 아주버님 임신하고 급하게 결혼하느라 웨딩 사진을 못 찍으셨대요.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 찍는 스튜디오 촬영을 꼭 해보고 싶어 하긴 하셨다며 본인 어머니가 짠하다는 식으로 쉴드 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바보같이 별 말도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친이 너무 많이 미안해 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죠. 역시나 스튜디오에서는 갑작스런 합동 촬영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씨 묻게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날짜나 시간 조율을 달리해도 어렵겠냐고 하시면서 좀처럼 포기를 안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사진 찍을 생각에 보톡스랑 필러도 맞고 다이어트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찍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재차 스튜디오에 다시 확인을 해봐도 그 날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길래 다시 전달드렸더니 어머님이 엉엉 우시지 뭐예요? 내 나이 곧 환갑이 다 되어가는데 더 늙기 전에 꼭 찍어보고 싶어. 내 소원인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이러시길래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 소원이시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율해서 다시 스케줄을 잡았고 결국 그 날짜에 시부모님 리마인드까지 같이 촬영하는 걸로 예약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날짜가 되니 또다시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안 찍으시겠다고 부부싸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리마인드 웨딩은 어머님 혼자만의 결정이셨고 아버님은 사진 찍는 거 너무 싫어하셔서 극구 안 가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쯤 되면 다들 예상하기를 시부모님 리마인드가 취소된 줄 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진 찍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웨딩 촬영하는 날에 어머님 혼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드레스 고를 때도 같이 고르시고 메이크업도 옆에서 나란히 같이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이 독사진 찍으시고 저희랑 같이 몇 컷 찍으시며 끝날 줄 알았어요. 역시나 예상을 빗나가는 예비시모였습니다. 사진기사가 짜놓은 구도와 루트가 있기에 저희 커플 먼저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촬영 날은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요. 사진작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표정과 포즈를 잡아야 하고 이동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사진작가 옆에서 무서운 무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섬뜩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아니 저를 노려보다시피 응시하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사진작가의 컷을 무시하고 본인도 아들이랑 찍겠다며 돌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사진작가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님이랑 아드님이랑도 사진을 찍으시겠다고요? 라고 묻자 어머님이 본인도 똑같이 찍고 싶다며 조르더라고요. 얼떨결에 알겠다고 하고 제가 찍던 자리에서 나왔고 어머님이 남친 옆에 서시더군요. 그러더니 몸을 베베 꼬아가며 보기에도 민망한 포즈들을 열심히 혼자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튀는 포즈를 지으셔서 남친이랑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보다 못해 사진작가가 어머님, 허리를 조금만 더 피시고요. 그렇게까지 몸 안 꼬우셔도 날씬하게 나오세요. 조금만 힘 빼시고 편안하게 찍으실게요. 했더니 어머님이 아니,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다 찍더만 나도 그렇게 좀 찍으면 안 돼요? 나 왕년에 잡지 모델도 하고 광고 찍은 사람이에요. 하시면서 불쾌한 티를 내시더군요. 그 말에 사진작가도 기분이 나쁘셨는지 급속도로 말이 줄어드시더라고요. 저만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본인 아들이랑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딱 붙어가며 정말 연인처럼 닭살 돋는 포즈와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누가 보면 정말 둘이 연인인 줄요. 남친도 처음에만 민망해했지 나중에는 지 엄마랑 사진 찍는 걸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작가가 컷! 여기까지 찍을게요! 라고 말하며 중단했는데도 어머님은 더 찍어달라 조르셨어요. 집에서 연구해온 포즈가 있다면서요.
사진작가가 난처해하자 어머님은 그럼 혼자서라도 찍어달라며 포즈를 이리저리 잡아보시더군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그렇게 몇 컷 졸라 찍으신 어머님은 본인 드레스가 너무 무난해서 마음에 안 든다며 제 헬퍼 이모님을 본인 이모님처럼 부려가며 드레스 다른 거 입어볼 건데 도와달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본인 마음대로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옷을 막 고르시고 착장에서 나오셨습니다. 아주 새빨간 드레스에 가슴이 확 파져있는 보기에도 민망한 드레스를 어떻게 골라서 나오셨는지 그걸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엔 다 함께 셋이서 같이 찍고 싶대요. 이미 어머니께 시달릴 대로 시달린 사진작가는 그러시라며 힘 빠진 대답을 했고 저희는 다른 층으로 건너가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 먼저 가운데 두고 저희 커플이 양쪽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사진작가가 이제 어머님이 신부님 옆으로 가실게요. 신부님 가운데에 서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화를 내시며 얘를 왜 가운데 두고 찍어요? 얘 다른 데서 많이 찍었으니까 나 가운데 두고 많이 찍어줘요. 이러시더라고요. 사진작가도 참다 못해 화를 내며 그래도 아드님 내외 웨딩 촬영 아닙니까? 지금까지 찍은 사진으론 고를 것도 별로 없어요. 어머님 많이 찍어드렸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편히 많이 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헬퍼 이모님도 이렇게 두 사람 봐주는 거는 얘기 없지 않았냐면서 신부님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저보다 어머님이 더 요청이 많고 피곤하다 하면서 이럴 거면 그냥 집에 가겠다고 선언하시더군요. 부랴부랴 제가 이쪽 저쪽 달래가며 분위기 좋게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오전까지는 정신이 없었지만 점점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까지 찔끔 났고 급기야 남친 앞에서 울어버렸습니다. 행복해야 할 웨딩 촬영 날에 이게 뭐냐며 울었더니 남친도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양해 구한답시고 하는 말이 엄마가 이런 거 처음 찍어봐서 그런가 봐. 여기까지만 찍게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찍자 라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어머님이 그때까지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남친이 알아서 중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 참고 메이크업 다시 하고 드레스도 다시 갈아입고 나왔죠. 어머님이 제 눈치를 조금 보시는 듯 하더니 분위기 전환한답시고 밝게 웃으시며 나 우리 며느리랑 같이 사진 찍고 싶어요. 아들 냅두고 우리 둘만 찍어줘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랑 저랑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처음엔 어머님을 의자에 앉히고 제가 옆에 서서 찍는 구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며 둘이 같이 서서 찍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빼고 어머님이랑 같이 나란히 서서 찍었습니다. 찍는 와중에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어머님은 한껏 엉덩이를 빼고 요란한 포즈를 지어가며 저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셨어요. 사진작가가 둘이 같이 친해 보이게 손도 잡고 팔짱도 껴보라고 했으나 어머님은 그렇게 찍으면 본인 몸매가 뚱뚱하게 나온다 하시며 여전히 본인 포즈에 심취한 채 촬영에 열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간에 갑자기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 사진작가에게 요구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찍은 결과물들을 보시며 짜증을 한껏 내셨어요. 뭐야, 내가 더 뚱뚱하게 나왔잖아. 오늘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굶었는데 이건 뭐 작가님 능력이 없으신가 보네. 이러시더라고요. 사진 작가님은 다 포기했다는 듯 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진짜 민망했고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여러 장소에서 저와 사진을 찍자고 주도적으로 촬영을 하시고 줄곧 제 몸매와 어머님 몸매를 비교해가며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포토샵으로 본인 턱을 더 깎아줘야 하네, 허리를 좀 더 잘록하게 고쳐달라는 등 요구 조건도 많았습니다. 특히 저랑 같이 나온 사진에 특히 민감하셔서는 며느리보다 날씬하게 나오면 좋겠다며 제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얇으니 포토샵으로 더 통통하게 해놓으라 어쩐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진 촬영이 4분의 3 정도 진행되었을까?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랑 어머님만 눈치 없이 신나서 촬영했고요. 어느새 어머님이 주인공 마냥 저보다 더 컷을 많이 찍으셨고
어느새 사진작가와 헬퍼 이모님은 저를 동정하기에 이르렀어요. 아니, 앞으로 좀 힘드시겠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좀 많이 적극적이시네요. 하시며 뼈 있는 말씀을 하시곤 제 등을 토닥이시며 위로하시기에 저는 얼이 빠져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어머님은 제 컷까지 뺏어가며 아예 본인의 웨딩 촬영인 것 마냥 사진을 찍고 드레스도 더 요구하시며 많이 바꿔 입으셨습니다.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급기야 나중엔 며느리는 식장에서 우리 아들이랑 사진 많이 찍을 테니까 냅두고 저랑 아들이랑 몇 컷 더 찍어줘 봐요. 그리고 며느리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뚱뚱하게 보여서 안 되겠어. 그냥 며느리는 따로 찍어줘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신부이고 누가 시어머니인지 모를 웨딩 촬영이 계속되었고 스튜디오 다른 직원들까지 구경 오기 이르렀어요. 소문이 난 거죠. 진상 시어머니 등판했다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지? 하는 생각에 창피함을 앞서 속이 착잡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보다 더 예쁘게 보이려고 드레스며 메이크업이며 제 헬퍼 이모님까지 본인 헬퍼처럼 써가며 주인공 노릇하고 어느새 저는 들러리가 되어 있는 꼴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어머님은 스튜디오 사람들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칭찬하는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신부님 너무 이쁘세요. 어쩜 그렇게 날씬하세요? 라는 칭찬 한마디 들었다고 어머님은 바로 입을 삐쭉 내미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대로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견제하시는구나. 저에게 열등감을 갖고 계시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칭찬 듣는 걸 기분 나빠하실 수 있죠? 그 반대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답없는 시간들이 흘러갔고 저는 머릿속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만이 가득 차 사진도 찍기 싫어지더군요. 눈치도 없고 흐름도 못 읽은 채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불만 없이 하는 남친도 세상 모질이처럼 보였고요. 그때 어머님이 활용 점정을 찍으셨습니다.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가 픽한 드레스를 빤히 보시더니 이건 너무 촌스럽다며 어머님이 드레스를 골라주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혼자 창고까지 들어가 헤집으며 어떤 드레스 하나를 골라오시는데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런 색감에 부해 보이는 옛날 디자인 드레스더라고요. 헬퍼 이모님이 이거는 옛날에나 입던 스타일이고 여기 샵에서 안 입은 지 몇 년 된 거라고 처분 직전 옷이라고 설명을 해줘도 어머님은 얘가 좀 마르긴 했어도 피부톤이 누래서 너무 하얀 건 안 어울려요. 그리고 살짝 볼륨감이 있어야지 이쁘지. 너무 빼빼마르게 나오는 건 별로잖아요. 빈티나고. 하시면서 제가 고른 신상의 머메이드 디자인을 절대로 못 입게 결사 반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입겠다는데 어머님이 왜? 너무 황당해서 제가 무표정으로 그냥 계획한 대로 입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될 사람 말에 꼬투리 잡는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고른 드레스를 본인이 입어야겠대요. 내 얼굴이 더 하얗고 딱 보기 좋게 말라서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 마지막이니 좋게 좋게 하자. 내가 이거 입으마. 하시며 드레스를 뺏어가듯이 본인이 가져가 입으시더군요. 그런데 그게 들어갈 리가 만무하죠. 거의 44 사이즈였는데 어머님이 살을 좀 빼셨다고 해도 그 착장은 무리였습니다. 그치만 굳이 우겨 넣으신 어머님이셨고 그렇게 저보다 먼저 나가 밖에서 메이크업을 수정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헬퍼 이모님도 어쩌냐는 말만 반복하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드레스를 허무하게 빼앗기고 다른 드레스를 입었어요. 헬퍼 이모님이 내일 다른 신부님 입을 거라 구석에 숨겨둔 드레스를 꺼내오시며 듀얼이 많이 박혀 제가 계약한 금액대보다 더 비싼 거라며 저에게 입혀주셨어요. 진짜 이쁘긴 하더라고요. 조명 밑에 가니 정말 인어공주처럼 화려하게 이뻤습니다. 그 상태로 머리까지 한 번 더 정리하고 나가니 스튜디오 직원들도 다 예쁘다며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 들으라고 일부러 더 소리 지르며 칭찬해줬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내내 스튜디오에서 소문이 다 났겠죠. 사람들이 저에게 주목하며 엄지를 치켜들자 어머님은 먼 발치서 저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친 옆에 서서 사진을 찍는데 어머님이 왜 본인이 골라준 드레스 안 입었냐며 한 소리 하시더군요.
급기야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제 그만 찍어도 되겠다며 손을 휘휘 젓고는 촬영을 중단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셋이서 찍겠다며 저랑 남친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잠시. 저 때문에 본인이 이상하게 나오겠다며 저를 구석으로 확 밀치는 바람에 제가 높은 구도에서 삐끗해 넘어질 뻔했고, 그 바람에 제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 하시네요.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무서워 바들바들 떠는 척 하시며, 아니, 조금 옆으로 가라고 했는데 너무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니니? 너야말로 너무하다. 사람 민망하게. 어머님이 얼마나 세게 미셨는데요. 저 그냥 이 촬영 안 할래요. 어머님 실컷 찍으세요. 어차피 처음부터 그러실 생각 아니셨어요? 제가 어머님보다 더 잘 나올까봐 견제하시고 제 드레스까지 빼서 입으셨잖아요. 누가 신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님이 주인공 하세요. 제가 그렇게 외치며 탈의를 하려고 드레스룸으로 성큼성큼 향했더니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며 왜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 보니 정이 완전히 떨어져서 어른이 어른답게 굴어야 어른이지 않겠냐며 화내고 그냥 다 관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파혼하자 외치니 어머님이 아연실색하셔선 뒤늦게 저를 뒤쫓아 오시더군요. 제가 열받아 하면서 드레스를 벗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니, CM이가 좀 신나서 사진 좀 찍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깝니? 주인공 하라고? 내가 주인공 하려고 여기 왔니? 너희들 이쁘게 사진 찍는 거 잠깐 끼어서 몇 컷 찍겠다는데 너는 그렇게 속 좁게 굴어서야 되겠냐고. 그러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보자. 내가 좀 날씬하고 더 이쁘게 나와서 네가 질투가 났나 보구나. 라고 너무도 황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냥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택시 타고 집에 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질질 나던지. 제가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이야기 드리자 뭐 그런 주책 맞은 여편예가 다 있냐며 그게 사실이라면 파혼하길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파혼했고 계약한 곳에 모두 취소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남친한테 갔나 보더라고요. 노발대발 화내면서 그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해버리면 어쩌냐고, 정말 파혼하는 거냐고 화내더라고요. 저는 평생 니네 집에서 들러리 할까봐 겁나고 니네 엄마 비정상적이라서 말도 안 통할 것 같으니 도망가는 거라고 했어요.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한마디 더 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니 외모에 강박이 생겨 돌아버린 시어머니고 시댁에서 본인이 여왕인 척 제일 이쁜 척하고 살았는데 저 들어와서 관심 빼앗길까봐 그런 거라며 파혼하길 잘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 칭찬할 때 시어머니 표정 가관도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작 같겠지만 사실 100%입니다. 압구정에서 찍었고요. 후기 찾아보면 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결정을 하니 속이 시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황당한 시어머니들이 많으신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처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일하랴 아이 보랴 세상의 모든 워킹맘님들 응원합니다. 저 역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그래도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고생 끝에 매달 최소 600에서 8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고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와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소위 연을 끊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얼굴 볼 일 없고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와 화해하길 요구하면 바로 이혼할 생각입니다. 남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시댁에 가자고 조르거나 시어머니께 안부전화 한 통 드려달라는 부탁을 이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어머니와 연까지 끊었을까요? 제가 심하다고 생각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공기업의 파견직 비서로 오래 일했습니다. 비서라고 하면 커피만 타주는 능력 없는 마네킹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막상 비서의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바쁠 수 없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저녁 8시까지 일했고 늘 긴장 속에서 업무하며 보스가 시키시는 다양한 지시사항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보신 분들이 계시려나요? 저는 그 정도까지의 난이도는 아니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했어요. 제 보스가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셨고 업무에 있어서 완벽주의자 같은 성향이 있으신 터라 그거 맞춰드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미팅 가시기 전 참석자분들의 프로필을 정확하게 분석 정리해서 올려드려야 했고 특히 오찬에 예민하신 분이라 저는 여의도 전 지역 식당과 그 메뉴들을 줄줄 꿰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건 약과였고 늘 보스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전문 비서의 일이었고 평일 12시간 근무는 물론이고 퇴근 후 주말까지 제 핸드폰은 늘 진동이나 무음이 아닌 벨소리로 해놓고 언제 내려올지 모를 지시에 대비해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 일하니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위염, 장염, 편도염 등 온갖 염증에 시달렸고 갑상선 수치 역시 비정상적이 되어 몸이 완전히 축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직서를 냈는데 비서실에서 제 연봉을 40% 올려주겠다고 이례적으로 정직원까지 시켜줄 테니 더 버텨달라 잡기까지 하더라고요. 달콤한 제안을 뒤로 한 채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저는 퇴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직장에서 만난 대리님과 감정이 깊어져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조금 더 일찍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면 사내 연애를 했을 텐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사귀게 되었죠. 대리님은 예전부터 저에게 호감을 가졌었는데 제가 늘 바빠 보여 커피 한잔 하잔 말도 못했다더군요. 대신 이따금 제 책상에 초콜릿 같은 주전부리를 올려놓고 왔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알고 그 배려심에 더 반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약 1년간을 열심히 연애하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시내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대리였고 저는 7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시 비서직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져서 카페 알바를 하며 릴렉스 하던 중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건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누가 봐도 제 스펙이 너무나도 낮았고 이 점은 시댁에서도 눈엣 가시였어요. 처음엔 저를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요. 학벌도 앵간치 안 맞아야지. 우리 아들은 내놓으라 하는 명문대 졸업해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공기업 들어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파견직이나 하던 애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심지어 지금은 백수잖아. 엄마, 백수는 아니고요.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잘 버는데 와이프 될 사람 직장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결혼이에요. 무엇보다 심성이 얼마나 착한지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글쎄, 이쁘고 착한 건 나도 알고 있다만 둘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 너는 의사, 변호사랑도 결혼할 수 있는 수준이고 주변에서도 너 소개시켜달라 하는 강남 아지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엄마,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이 사람 좀 봐주세요. 그렇게 처음 저를 소개시켜드리는 자리에서 이렇듯 잊지 못할 무안을 당했었고 저는 바보같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팍 숙인 채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모욕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하기엔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웠고 스스로가 너무 위축되어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그때 남친이 거의 단식투쟁하다시피 시어머니께 대들고 화내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셨다더군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이때 일을 종종 곱씹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그냥 계속 만나보라 할 걸 그랬어. 새애기 네가 헤어지자고 해서 괜히 로미오와 줄리엣 마냥 애틋해졌지 뭐니.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헤어졌을 텐데. 너 일부러 그랬지? 이러시며 결혼 내내 저를 무시하고 모욕 주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잡음 역시 당연히 있었죠. 시댁에서 예물 예단을 정말 도가 넘치게 요구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할머니까지 전부 입을 수 있게 밍크코트 3벌을 최고급으로 해오라 하시질 않나. 저에게는 300만원짜리 목걸이 주시면서 시어머니 당신께서는 800만원짜리 시계를 사달라 하시더군요. 게다가 가전은 몰라도 가구는 압구정에서 디자이너 제품으로 해야 한다며 소파 하나에 1200만원짜리를 골라 저에게 구입하라며 사진 찍어 보내시기도 했고, 신혼집 들어가는 간장 종지 하나까지 전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넣을 수 있다며 듣도 보도 못한 갑질을 하셨습니다. 반전은 시댁에서는 남편 결혼하는데 1원 한 장 지원 안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소위 개천용이에요. 시댁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시아버지는 용역일 하시며 근근히 버셨는데 그나마도 허리를 다치신 이후로는 일을 전혀 못하셨어요.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신 건 시어머니셨는데 어머님 역시 이렇다 할 자격증이나 학벌이 없으신 관계로 청소나 공사 자빌 보조 등을 하시며 일을 하셨어요. 남편은 학원 과외 한 번 안 받고 혼자 공부하며 스스로 앞길을 개척한 케이스였고요. 시누이는 그냥 평범하게 전문대 들어가서 치위생사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집안이라 사실상 재산이랄 것도 없고 남편이랑 신우가 매달 보내주는 돈 아니면 노후 준비할 것도 없는 상태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남편보다는 학벌 직장의 스펙은 낮지만 집이 잘 살아요. 친정엄마가 외갓집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좀 있으셔서 저 고등학생 때 40평대 큰 집으로 갑자기 이사간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신혼집도 저희 엄마가 해주셨어요. 제가 남편보다 기우는 결혼을 하는 터라 시어머니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다 아시고 조금이라도 덜 흠 잡히려 신혼집을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5억 중반대로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매매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과한 예물 예단 요구는 저희 친정에서 신혼집을 매매해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쏙 들어가더군요. 안 그래도 계속 과하게 요구하면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에서 집을 해주시겠다 하니 알아서 입을 싹 닫으시더군요. 저희 집이 시댁보다 잘 사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집까지 턱턱 해줄 정도인지는 모르셨는지 놀라시기까지 했죠. 그 이후로 그냥저냥 스무스하게 흘러간 결혼 준비였고 다행히 큰 잡음은 없이 평범하게 결혼 잘 끝냈습니다. 남편은 신혼집 해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해하면서 사위 노릇 충실히 잘 하려고 노력 많이 했죠.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 빼앗겼다고 표현하실 정도였죠. 그래도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고 서로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둘만의 미래를 그리며 신혼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 하기를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또 직장생활하면 전처럼 몸 안 좋아질까봐 걱정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당신까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해. 내가 버는 걸로도 충분하잖아. 혹시 부족하다면 그래도 아껴가면서 잘 살자. 여보 월급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오히려 차고 넘치면 넘쳤지. 그게 아니라 나도 내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아기 생기기 전에 알바라도 하면서 반찬값이라도 벌고 싶어. 그러지 마. 당신은 그냥 쉬어. 그리고 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으면 아기 다 키워서 초등학교라도 들어간 후에 해도 늦지 않아. 그때는 내가 자기 서포트 해줄게.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도와주고. 여보,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게 남편은 제가 전업하는 걸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또 만족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제가 차려준 저녁 식사 냄새가 황홀할 지경이래요. 그동안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리도 간절히 원했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라며 본인 어릴 적 너무 바빠 건조하기까지 했던 시부모님 때문에 결핍되었던 어떤 부분들까지도 치유받는 듯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저도 굳이 일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며 편한 꼴을 절대로 못 보셨습니다. 남편을 아침 먹여 출근시키고 나면 오전 8시 정도입니다. 그때 저는 집안을 환기하고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아침은 뭐 해 먹였니? 아, 네. 시래기 된장국에 애호박전이랑 고기도 하나 안 해 먹여 보냈단 말이야? 아니요. 남편이 아침엔 고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해서요. 그래도 네가 잘게 썰어서라도 단백질을 먹여 보내야지. 가게 책임지는 가장한테 아침 식탁부터 풀밭이 웬 말이야. 어머님, 남편이 다 원해서. 시끄럽고 너는 월초마다 식단 계획부 짜서 나한테 검사를 맡아라. 우리 아들 뭐 해먹이고 사는지 나도 좀 알아야겠으니까. 어머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침 저녁에 남편에게 먹일 음식을 검사해야겠다며